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남편 연애사는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친한 사이였는데 우연히 시작한 연애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 친구 사이로 지낼 때도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남편은 어딜 가든 항상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부드러운 성격 때문에 옆자리엔 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별 후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용기 내 제가 사귀자고 먼저 말했죠. 술김이었는지 남편은 좋다고 말했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항상 을의 위치에서 그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긴장 속에 살았어요. 무슨 문제든 대화로 차분하게 풀어가고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도 한 번은 나쁘게 한 적 없는 괜찮은 남자를 저는 어떻게든 남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챙기면서 지내는 게 익숙해졌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지금까지 다닌 회사에는 가족만큼 가까운 남자 후배가 있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한 사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항상 친동생처럼 챙기고 보증금도 선뜻 빌려주었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는 날엔 운전을 해서 갖다 줘야 속이 편안할 정도로요. 행복한 순간엔 항상 그 후배의 걱정이 남편 입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깊은 사이가 가능하구나 놀라는 때도 있었지만 그런 면을 보고 남편을 좋아했으니까 저도 같이 그 후배를 챙겨주곤 했어요. 남편이 후배 것까지 챙겨줬다고 말하면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난 진짜로 결혼 잘했단 생각이 들어. 이런 반응이 돌아왔죠. 반찬과 김치는 같이 먹었고 주말이면 아이와 다 같이 드라이브하고 외식을 하면서 회사 후배가 아니라 친동생쯤 되는 관계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외동으로 태어난 남편에게 좋은 동생이 생긴 거라고 그 후배를 우리 가족 안에 더 가깝게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넷이서 커플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후배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거래처 직원분이라고 인사하고 지내다 사귀게 된 건데 그들의 연애사도 저희 시작과 비슷해서 친한 남자들끼린 연애도 비슷하게 하나 싶을 정도였죠. 후배 여자친구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우리와 잘 어울리면서 주말에 함께 지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었어요. 항상 아이와 갈 만한 곳을 뒤적이다가 풋풋한 커플과 함께 데이트를 하니 다시 연애하는 기분도 들고 좋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전보다 더 좋아졌고 옷차림이나 몸매 관리도 더 신경 쓰며 데이트를 준비했죠.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를 했다면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나갔겠지만 얼굴부터 매력이 넘치는 후배 여자친구를 보니 저도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후배 여자친구는 제게 항상 운동을 권했는데 언니 필라테스 한번 해보세요. 라인 다듬기 좋거든요. 라는 말을 잘했어요. 그 말에 저도 결혼하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라고 하면 본인도 집에서 혼자 한다며 나이 먹을수록 군살이 계속 생겨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묘하게 거슬리는 그 여자의 말을 들으니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심하다는 듯 위아래로 저를 보던 눈빛도 잊혀지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로 6시 이후로 굶고 집 앞 공원을 돌면서 펑퍼짐한 아줌마 원피스 말고 연애 때 입던 옷을 입으리라 다짐했죠. 제게 운동을 권유하는 그 여자의 말을 곱씹다 보니 미묘한 경쟁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꺼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게 묘하게 기분을 건드리더군요. 제 앞에서 군살 하나 없는 몸매로 우쭐대는 걸 보면서 이 여자도 보통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씩 남편이 인사치레로 그 여자 칭찬을 하는 말을 할 때면 괜히 찔리더라고요. 남편이 그 후배 여친에게 조금 더 먹으라고 권유를 해도 후배 여친은 살찌는 게 싫어서 참는다는 말을 했죠. 늘 관리를 해야 된다며 먹으면 자기도 바로 찐다고요. 그러니 남편은 감탄을 하듯 역시 관리의 힘이었네요. 전 타고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데 그런 걸 볼 때면 내심 남편이 저런 여자를 좋아했을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지우려 몇 배 노력을 했어요. 동네 친구에게 옷까지 빌려 주말에 데이트를 할 정도로 여자로 보이기 위한 최선을 다했죠. 그들과 주말에 데이트에 지쳐갈 때쯤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와 주말을 보내던 중에 뒷좌석에서 여자 립스틱을 하나 발견한 게 시작이었죠. 주말 빼고 차는 남편이 썼으니까요. 몇 주간 남편 핸드폰부터 회사 주변을 돌아봤지만 잡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보 차에서 여자 립스틱이 나왔는데 당신 바람 펴? 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럴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애는 커가는데 그럴 틈이 어딨어. 저번부터 후배 데이트하라고 차 빌려줬어. 겨울이라 걸어다니는 거 힘들다 해서 내 차 타라고 했거든. 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빌려준 거냐고 하니 꽤 됐다는 말뿐이었죠. 커플 데이트도 모자라 차까지 빌려주며 데이트를 도와주는 이유를 당최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동생도 아닌데 말이죠. 남자들은 한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넷이서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소한 여자들끼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요. 아, 저번에 차에서 립스틱 하나가 나왔는데 저만 예민한 건가 싶어서요. 라고 하니 남편이 중간에서 아니 그 얘기를 여기서 굳이 꺼내야겠어?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묻더라고요. 그러니 그 후배가 넉살을 떨며 영수님 가끔 제가 차를 빌려 쓰거든요. 괜한 오해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후배 여친도 안 그래도 들었어요. 그게 제 건데 그것 때문에 싸우셔서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자기도 빨리 차 한 대 사야겠다. 이러니까 괜히 우리만 우스운 사람 되잖아. 라고 하니 후배도 그래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은 풀렸지만 그들 앞에서 남편까지도 저를 한심한 여자처럼 보는 듯하니 부끄럽더라고요. 그 뒤로 함께 외식을 하거나 만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속 좁은 아내가 된 후의 변화였죠. 한편으론 그 일이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금요일 밤이면 내일 입을 옷 걱정에 새벽에 잠들기도 일쑤고 준비하면서 피곤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걸로 참은 거였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주말에 후배 데리고 잠깐 캠핑이나 다녀오려고 둘이 일 얘기도 좀 하고 오려고 라는데 그 사건 이후로 후배와 만나는 것에 대해 묻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캠핑 떠나고 나면 저도 자유시간이 생길 것 같아서 좋기도 했고요. 편한 옷 입고 오랜만에 뒹굴 생각을 하니 속이 뚫린 것 같았죠. 근데 캠핑에 돌아온 남편이 복잡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당분간 주말에 후배 집에서 일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을 주말까지 하냐고 했지만 남편은 내가 말했잖아. 둘이서 회사 하나 차리고 싶다고. 안 망하려면 차분하게 오래 준비해야지. 이제 좀 때가 온 것 같아서 남편이 대박 한번 쳐보겠다는데 와이프가 돼서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 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 시간까지 없애면서 후배에게 일과 시간을 쏟는 남편이 조금은 야속했지만 항상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해왔기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주말까지 출근을 했고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저와 아이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음식 해주는 것밖에 없다 생각해 주말마다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주말까지 일을 하는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반찬을 이것저것 보내줘서 아이하고 둘만 먹기엔 마음이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 갖다 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후배 집으로 반찬과 고기까지 싸서 낑낑대고 갔습니다. 근데 집 앞에 도착하니 TV 소리와 여자 웃음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후배 여자친구가 있나 싶었는데 자주 만났던 사이니 껄끄러울 것도 없겠지 싶은 생각에 배를 눌렀어요. 그러자 쥐저군도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몇 번이고 문을 두들겨보고 그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애기는 옆에서 보채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음식만 문 앞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사업 때문에 셋이 가끔 같이 일을 한다고 하던데 같이 있는 건가? 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칭얼대는 애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차되고 있는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남편 차였는데 그 차에서 후배가 내리더니 절 당황스럽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 곁에는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상당히 놀라며 형수님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네, 저 지금 태수 씨네 집에 갔다 오는 길인데 아니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주말마다 일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도 약간 의아한 듯 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았어요. 근데 태수 씨네 집에 누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벨루르니까 갑자기 없는 척을 하더라고요. 했죠. 그러니 오늘은 제 친구가 잠깐 와 있는다고 해서 걔가 아마 모르는 사람이라서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그 여자가 비로소 입을 떼며 오빠 누구셔? 라고 하는데 새로운 여자친구 같았어요. 예전 여자친구에겐 둘이 잘 지내라고 차까지 빌려주었는데 이젠 새 여자 만나는 걸 도와주는 건가 싶더라고요. 자기 차처럼 쓰고 있는 후배 모습도 좀 얄미웠고요. 그렇게 그 둘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저녁이 돼서 돌아온 남편이 다짜고짜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왜 집을 찾아가? 밥 못 먹어서 누가 죽기라도 해? 후배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 좀 빌려준다고 하길래 나도 오늘 그 집에 없었어. 아니 젊은 애들 앞에서 쪽팔리기 당신 왜 그래? 어디까지 할 건데? 누가 유부녀 아니라고 나 의심해서 그 집까지 찾아갔니? 라고 하는데 다짜고짜 짜증을 내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아. 아니 내가 반찬 들고 간 게 뭐 어때서? 그리고 태수 씨한테도 차 빌려주며 이번엔 다른 여자친구 사귀는 거 돕는 거야 뭐야? 라고 하니 남편은 걔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든 말든 당신이 신경 쓸 거 아니라며 제발 아줌마인 거 티내지 말고 다니라고 하는데 반찬 싸들고 간 게 그렇게 열을 낼 일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다툼 후 후배에게도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집에 오실 땐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리고 반찬은 잘 먹겠습니다. 라고요. 남편이나 그 후배나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거지? 제가 침실을 습격한 것도 아니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후배 친구를 본 것도 아니고 둘 다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전 며칠 뒤에 일부러 후배 집 근처에 왔다며 둘러대고 그 집을 들어가 보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 보통 남자가 혼자 사는 털털한 집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흔적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후배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얼굴빛을 띠며 본인은 새로 사귄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미안하다며 우리도 이제 나갈 거라고 하는데 남편은 절 끌고 나오자마자 제게 쏘아붙이듯 의심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기어코 이 집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의심이 해결이 되니? 이제야 속 편해? 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찝찝한 의심의 끈은 놓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 남편 없이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 또 그 후배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았죠. 그러던 찰나 동네 골목으로 남편의 차가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남편이 차를 몰고 갔나 싶어 멀리서 지켜보는데 차가 집 앞에 서더니 운전석에서 후배가 내리는 겁니다. 역시 또 후배가 남편 차를 빌려간 거구나 싶던 찰나에 뒷좌석에서 어떤 여자가 내리는데 아니 뒷좌석에서 내린 여자는 다름 아닌 후배 예전 여자친구였어요. 분명히 둘이 헤어졌다고 했었는데 다시 재결합을 했나 싶었죠. 그러던 찰나 그 여자가 조수석 문을 열더니 얼른 내리라며 손을 뻗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익숙한 뒷모습인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집 앞에서 그 둘을 내려주고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남편 차를 다시 타고 몇 시까지 오겠다는 말을 했고 남편과 그 후배 옛 여친은 알겠다며 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스킨십까지 하며 후배 집으로 유유히 들어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손가락 하나도 꿈쩍을 안 하더군요. 지금 저 둘이 팔짱을 끼고 스킨십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차 뒷좌석에서 나왔던 립스틱의 해명과 내 몸매를 보며 운동하라고 충고하던 버릇없는 후배 옛 여자친구가 내 남편의 상간녀라니 그것도 모자라 후배 집에서 불륜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놈은 후배에게 차를 빌려주고 후배 놈은 남편에게 본인 집을 빌려주며 서로의 연애 사업을 돕고 있었다는 건데 셋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쯤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후배라는 놈도 본인 여자친구 연기까지 해가며 저를 속이는 게 제가 얼마나 웃으면 그랬을까. 그동안 얼마나 속 편하게 지냈을까 괘씸하기 그지없었어요.
나를 얼마나 등신으로 생각을 했으면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이를 돕고 있었을지 혈압이 올라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저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것들에게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을 생각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잡아야 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3대 1의 싸움이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몇 배로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서로 감싸주고 속여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그 상간녀도 평일엔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는 두 사람은 이미 바람에 돌을 튼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둘이 만나는 주말마다 제 남동생과 함께 후배네 집 건너편에서 둘이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또 무너지다가도 몇 년간 저를 속인 둘을 보면 어떻게든 벌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았나 봐요. 얼마나 그 여자를 품고 싶었음 지 후배 곁에 두고 즐긴 남편놈도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절 소개한 시점부터 그들 사이는 훨씬 편해졌을 테니까요. 남편이 후배와 오래된 관계만큼 그 여자와도 얼마나 오래된 사이일지 상상도 안 되었어요. 저는 법적으로 쓸 자료는 어느 정도 모았고 이제는 그 두 사람을 제 손으로 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놈과 그 여자가 만나는 저 집부터 없애고 싶었죠. 후배에게 보증금 돈까지 얹어주며 불륜 장소로 쓰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를 가만히 두면 안 됐어요. 저는 남동생을 데려가 둘이 있는 시간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라고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말로 그 문을 열게 했고 빼도 박도 못하게 런닝 차림으로 있었던 남편놈에게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퍽하고 후려치는 소리가 온 집안을 메울 정도로 세게 쳤어요. 그리고 도망가려는 그 여자도 동생이 붙잡아 어딜 못 가게 막았고 저는 절 피해 다니는 남편을 따라다니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딱 기다리라고 했네요. 이놈 다음엔 네 차례라고요.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며 우리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는데 저는 얘기고 뭐고 지금 니네 둘 사이를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고 난리를 쳤어요. 이따위 짓 하려고 그 후배놈한테 차도 빌려주고 보증금도 다 대준 거냐며 대단한 순애보라고 했어요. 불륜짓 하는 거 편하게 하려고 후배놈 집도 일부러 우리 집이랑 가까운 동네에 잡은 거냐며 너네 대체 언제부터 날 속인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다 오해라며 본인하고 제 남편하고는 그냥 집에만 같이 있었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상간녀의 입을 치며 뚫린 입이라고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이 나오냐고 했어요. 닥치고 너도 무릎 꿇고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유부남 만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이었는지 이제부터 알려준다고 했죠. 네 그 추악한 두 얼굴 세상에 다 까발릴 거라고 했네요. 그리고 뒤늦게 집에 돌아온 후배놈까지 제 앞에 세 사람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더럽게 맺은 우정의 끝도 추하더라고요. 후배놈은 제게 형수님, 사실 이건 저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자꾸 형님이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정말이에요. 라고요. 그 말에 대단한 우정이 결국 서로 배신으로 난무하네. 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 후배한테도 이틀 줄 테니 남편놈이 빌려준 보증금 통장에 다시 넣고 이 동네에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소송당해서 발목 잡히고 싶지 않으면요. 그리고 남편놈과 상간녀한테는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소송 판결문 나오면 그 판결문도 니들 회사에 싹 다 뿌릴 거라고 했죠. 니네들이 쇼 잘하잖아. 이번엔 어떻게 쇼할지 아주 궁금하네. 라고 했죠. 원래 저는 소송 판결문 나오면 그 둘 회사에 팩스로 이 두 사람의 한짓거리들을 다 알리려고 했는데 그걸로는 성에 안 찰 것 같아 저희 친정 가족의 도움으로 그 둘이 한 짓거리 죄다 회사에 뿌렸어요. 둘이 같이 스킨십하는 사진부터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진들까지요. 물론 명예훼손 소송까지 각오하며 했네요. 그런 일은 두렵지도 않았어요. 남편놈은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 아이 아빠라는 것도 자격이 있을 때 지켜주는 거야 라며 우리 아이 들먹이지 말라고 했네요. 사람 속에서 바람 피운 주제에 너는 쓰레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어요. 현재 저는 2개의 소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이 엄마로서 여자로서 더 단단해질 준비를 하며 소송에 임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놈은 제가 보낸 불륜 증거로 직장에서 잘려 원룸에서 사는데 매일같이 쫓겨난 저희 집에 찾아와 제게 잘못을 비는데
나한테 평생 못 박힌 장난을 친 결과가 어떤 건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제대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소송 준비 잘해서 승소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